학교가 들려준 적 없는 진짜 학교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들려드립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남녀 혼합복식 학교 다시 보기. 진짜 국내 최초 맞아요? 이거 뭐 국내 최초라면서요?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만난 거는 아, 최초예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비슷한 거 보니까 많던데. 몇 군데서 하고 있는 네. 남녀 혼합복식 학교 다시 보기. 내가 네 선생이다. 줄여서 내 선생. 첫 화 시작합니다. 와. 먼저 프로그램 소개를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릴 때 그 학교 다시 보기라고 하는 주제로 인사를 드렸죠. 간단하게 주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 학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 가르쳐야 하는 것, 그리고 교육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되짚어보는 본격 학교 해체 방송입니다. 학교에서 배웠지만 잊어버린 내용을 다양한 학교 안팎의 이슈와 함께 다뤄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너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그럼 너네는 누구냐?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책임 PD이고요. 아마추어 팟캐스터입니다. 그 교육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범대를 나왔습니다. 교생 실습도 가봤고요. 임용고시도 떨어져 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동안 교사만 바라보고 이곳저곳 여기저기서 많은 선생님 소리 듣고 살다가 지금은 이제 생산직 과장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일반사회교육 전공 안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의 타락한 도덕성을 비판하며 절대적인 도덕성을 외치는 개맘님입니다. 그럼 인간보다는 개. 그럼요.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다. 아, 절대적인 성악설을 믿고 어.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성선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야. 개맘님입니다. 많이 들어본 사람이 먼저다를 바꿔서 그럼요. 개가 지금은 먼저다. 동물이 먼저다. 동물이 먼저예요. 한 분 더 있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생선 킴이라고 하고요. 거꾸로 하면 김 선생인데요. 김 선생은 못 됐고요. 평일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수영하는 생선이고 주말에는 못 이룬 선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 선생. 거꾸로 해서 생선 김입니다. 평일에 수영장에서 수영할 정도면 부르주아 아닌가요? 아, 근데 약간 종합운동장이면은 그게 되게 100명 정도 같이 수영을 하거든요. 아. 같은 시간에. 네. 기계적으로 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약간 컨베이어 비린내나는 벨트 거죠. 올라간 것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수영하게 되면 네. 자. 뭐라고요? 약간 비린내가 나는 죄송합니다. 자, 네. 네. 이딴 사람들이 진행하는 내 선생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사랑 이야기 할 거죠? 그럼요. 예. 사랑 좋죠. 예, 바로 학교에서 연애 문제입니다. 진짜 이 그 연애 이야기를 교육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너무 좋아요. 네. 핫하죠 요즘. 예, 그래서 그런지 교복 입고 손잡고 다니는 커플들 오늘도 오면서 몇 건 봤는데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를 부럽진 하고 않습니다. 계세요? 네, 그럼요. 개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계세요? 아니, 개랑 연애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남자 2명, 여자 2명이거든요. 목소리로 구분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는 그냥 핑크는 아니고요. 매우 사무적으로 만났죠. 네, 예, 그럼요. 비즈니스 차 네, 만나. 그럼요. 우리가 굉장히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잘 몰라요. 거의 사실상 초면입니다. 그럼요. 길거리 캐스팅했어요 그냥. 아우. 그 오늘은 이렇게 학교에서 발생하는 연애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연애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교칙과 관련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바라보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그 우리가 지금 첫 방송인데 그 사연이 도착한 벌써 왔어요? 것으로 벌써요? 네, 추정됩니다. 네. 그 사연을 우선 개맘님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얼마 전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쉬는 시간에 여자친구와 몰래 교실 뒤쪽에서
커튼을 치고 키스를 했다가 그걸 목격한 같은 반 친구들이 그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의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며 저보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학교를 방문해서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너무 고민이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굉장히 그 본인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해주셨네. 네. 아닙니다. 제 본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들이 있었어요? 아니 본인이 커튼 뒤에 있었죠. 네. 네. 세네요. 이게 뭐 처벌이 되는 내용인가요? 실제로 처벌이 된다고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규칙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 이쯤에서 제가 또 한번 친절한 안과장으로서 제가 한번 또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 규정은 먼저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제정하겠다 또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겠다라고 일단 예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죠. 또는 이제 인터넷에다가 게시를 해서 우리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자, 거기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구성원이요. 구성원은 교원, 이제 선생님들이겠죠.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여기서 또 신기한 게 지역 인사들이 또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저도 그러면은 지역 인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학교에서 뭐 받아만 준다면야. 직업이 없어도 감투를 쓰셔야 돼요. 아, 네, 뭔가 감투. 있어야 되겠죠. 네. 뭐 변호사라든지 소위 그 뭐 그쵸. 의사라든지. 방귀 좀 끼는. 지금 뭣도 아니잖아요. 저 그쵸? 생선이요. 생선, 네. 생선 안 생선은 됩니다. 안 되고 안 돼요? 일단은 인간으로 어쨌든 시장 대표로. 그래서 5명에서 15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의결을 걸치고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이제 학교장의 결재가 떨어집니다. 결재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짱이니까 학교장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바로 공고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학생들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건가요? 예, 일단 교원, 학부모 이렇게가 돼서 처음에 적극 의견을 수렴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긴 하는데 뭐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을 그렇게 그렇죠. 받아들이는 경우가 네. 좀 흔치가 않죠. 네. 그렇군요. 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왜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결정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교육기본법 거기 그 하위에 있는 특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자세한 이런 규칙들은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더욱더 디테일한 이런 절차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교육과 관련된 기본법, 즉 31조 6항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먼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법률로 정한다라는 그 헌법의 내용을 받아서 교육기본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법 시행령으로 이런 복잡하네요. 학칙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네요.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절차 굉장히 복잡한 절차네요. 네. 근데 학부모가 그럼 현재 그러면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어떤 규정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연애와 관련해서는 뭐 이성 간의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그런 경우 벌점을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 벌점도 거의 이제 최고 한 5점 정도. 5점이면 5점에 같은 거에 속하는 게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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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음주 흡연. 음주 그다음에 흡연. 교사에 대한 불손한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5점에 속하고요. 네.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뭐 이성 간의 이성 교제 및 풍기문란 행위는 학생에게는 사회봉사 그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금 규정을 만들어 놓고 보통 있거든요. 특별교육의 예가 어떤 게 있어요? 글쎄요. 특별교육하면 보통 이제 다른 외부에 나가서 외부 교육을 받고 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어지간해서는 특별교육까지 올라가진 잘안 나가죠. 않는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밑에 단계에 해당하는 게 흉기를 소지하거나 뭐 음주를 한 학생 뭐 이렇게 이제 그 밑에 단계 그거보다 윗단계인 그쵸, 거네요. 그쵸. 풍기문란죄가. 네. 풍기문란 연애라는 게 참 그렇죠. 그 처벌 레벨이 엄청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야, 이거 좀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프로님은 그 이런 풍기문란에 대해서 규칙이 있는 것 특별교육, 자체를 좀 어이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눈동자가 흔들리시네요, 많이. 저는 그런 네.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 자유연애주의자인가 봐요. 자유연애뿐만 아니라 음. 교육도 역시 자유
사회의 기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교칙으로서 그 강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풍기문란이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사회 도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애뿐만 아니라 그 연애로 인해서 이제 학교의 그런 분위기나 교칙을 어지럽힌다면 이제 그게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칙을 정해놓은 거죠. 이런 이 부분 관련해서 안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처벌 수위가 일단 너무 높다라는 게 좀 그렇고요. 솔직히 풍기문란이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잖아요. 뭐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되게 심한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규정을 정해놨다는 게 조금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기 뭐 찬성하신 분?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그런 규제를 한다라는 거에 찬성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뭐 듣는 학생들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미성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연애에 대해서 뭐 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아까 김프로님이 얘기한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데 그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 사실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불분명하게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조금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네. 혹시 뭐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렇게 막 아유, 그건 악플 아니죠. 달리고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성년자야. 자, 저는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걔한테 네. 그게 인생에서 마지막 연애면 뭐 어떻게 하려 그래요? 개팔자. 인생 그 마지막 연애인데 학생의 팔자 아닐까요? 아 근데 사실은 그게 마지막 그 아이의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연애인데 어떻게 하려 그래요? 안타깝지만 그건 저희가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연애 네. 자체 그러니까 사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다운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죠.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들의 어느 정도의 좀 규제가 필요하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손을 거거든요. 잡는 걸 못하게 했지만 그래서 손을 못 잡았는데 그게 걔 인생 마지막 연애였어. 근데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문장으로 완전 이렇게 딱 연애를 금지한다. 뭐 풍기문란죄라는 그런 그렇죠, 미명하에. 사실. 네. 근데 그걸 하기에는 그걸 자체로 딱 막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교육적 차원으로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딱 너 하지 마, 니네 뭐 하지 마, 사귀지 마, 만나지도 마 이런 식으로 아예 딱 막아버리는 것 자체는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랑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 양심의 자유에도 좀 위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개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전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저랑 나오나요? 그런 분들을 잘 아시나 봐요. 그런 철학자 분들께서도 동물을 사랑했죠. 네, 동물을 사랑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네,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도 사랑이라는 게 이성으로 제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니체는 미친 그거를 정신 착란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른한테도 이성으로 절제가 안 되는 건데 아직 미성숙한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절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준을 마련을 해서 김프로님은 사랑에 미쳐 보셨나요? 미쳐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네. 학교의 틀 안에 있을 때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과도한 교내에서의 과도한 뭐 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그 일정한 수준의 제약이 있어야 된다고는 보는데 그게 이제 그 뭐 도박을 했다거나 이거만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교육의 과정 안에 들어와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너무 원천 봉쇄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사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현대 사회에 너무 학생들을 유혹하는 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아이들이 손쉽게 그런 것에 접근할 수도 있고 노출돼 있죠. 그쵸. 정말 순진해 보였던 아이의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 정말 아기 같고 귀여웠던 남자였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한테 이제 무작위로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학교에서는 그런 도덕적 잣대나 기준을 좀 엄격하게 들이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잡는 것도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애들은 충분히 그런 연애에 대해서 이제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아예 너무 막아버리면 이게 음성적으로 또 학생들이 더 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고. 저는 하지 말라는 거 정말 안 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는 하지 말라는 거 안 저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왜냐면은 하면서도 좀 약간 찔리는 게 있죠. 그쵸, 하지 양심이라는 말라고 게. 했는데 해도 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애들한테 자꾸만 그러니까 인지시켜 주는 거죠. 그 의식 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이 남의 눈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애들한테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아예 오픈을 해버리면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욱 더 자기가 절제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들으면서 이건 해도 된다 안 된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준을 정할 것 같은데 아예 없는 데서 숨어서 몰래 하면은 좀 이걸 컨트롤해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안 과장님은 만약에 이제 학교라는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그 주인공 남녀 고등학생들이 뭐 손잡고 막 허그하고 키스하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보기가 좋으세요? 부러워요? 행복해 솔직히 보이시나요? 그때 당시에 못 해봤기 때문에 더 저는 부러운 게 있어요. 저는 뭐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사실 규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긴 했는데 사실 그런 모습들 보면 너무 부러웠죠. 근데 신기하게도 네.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그 또래 학생들이 그런 장면들을 보면 더 불쾌하더라고요. 더 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런 것들은 좀 학교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학교에서 개 밥 주시면서 그런 얘기 예, 많이 제가 들으시나요? 학교에서 개 밥을 주고 고양이 밥을 주고 있는데 제 직업은 지금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들을. 오히려 학생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공부하고 뭐 하는데 좀 쟤네 둘이 연애하는 거가 좀 나한테 좀 방해된다. 그러니까 보기 안 연애하는 좋다? 거가 방해되는 게 아니라 그런 스킨십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보기 눈살을 찌푸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스킨십의 그 기준도 참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솔직히 뭐 우리끼리도 지금 아마 4명이서 얘기를 해봐도 아마 그 기준이 다를걸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느 정도 허용하면 좋을까 그런 스킨십의 기준 레벨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저는 반경 5m 앞에는 절대 반경 5m요? 5m요? 교실이 지금 몇 미터예요? 아니 남녀 7세 부동석도 아니고 1분 단위랑 4분 단위 몇 미터죠? 아니 일단 같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면은 김프로님이랑 안 과장님도 뭐 연애 자유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교칙이 필요는 하다라고 생각은 하세요? 그냥 최소한의 교칙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좀 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필요한 수준까지는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뭐 예. 깍지를 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구체적인 그렇죠. 것들이 차라리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거죠?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규제를 할 거라면. 저도 제 생각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네. 지금 아까 개맘님께서 말씀해주신 규칙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왜냐면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이거를 뭐 잡겠다는 건지 안 잡겠다라는 건지 사실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약간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잡기 위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괜히 학생들 잡아서 지도를 하다가 보면 또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뭐 풍기문란이 빠져나가기? 아니야. 그렇죠. 빠져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저 부분이 사실 있고요. 애매하잖아요. 그런 예. 것들을 디테일하게 뭐 진짜 깍지 껴서는 안 되고 너 깍지 꼈네? 그럼 너 뭐? 그럼 너 약간 붙어 있어? 그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쯤에서 한번 좀 개개인의 생각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어느 정도 수위까지는 교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끝에 있는 그렇죠. 개맘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솔직히 나 진짜 아까 그 5m는 좀 농담이었고 근데 저는- 본인이 원래 네. 중학교 때 남친 사귀었을 때 저는 중3 때 처음 남자친구를 메시지만 사귀었는데 보냈다면서요. 저는 진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저에겐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왜 같이 사겨 그럼?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것조차 너무 부끄럽고 사귀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 정도면? 저희는 주로 편지, 편지. 네 전화. 아. 어떤 전화. 그런 영혼들의 그래서 사랑 사이버 러버였죠. 아. 저는. 그냥 얼굴만 바라봐도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손 잡는 것도 음. 학교 안에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생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교내에서라고 한정을 지었을 때는 이제 교내에서는 좀 터치, 스킨십 이런 거는 자제하는 거.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뭐 과도한 뭐 이렇게 포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그냥 손 잡고 손 깍지까지는 어떨까?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최소한의 터치 아닐까요, 그게? 저는 그 백드롭을 포함한 백허그까지. 아 학교에서요? 아니에요. 백허그까지는 아 프리허그 말고 백허그죠. 제가 그렇죠.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그렇죠. 아. 그 정도까지는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레슬링 기술 들어가나요? 기술 들어가듯이. 아니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제 닿게 되면 만지고 싶어지고. 그 이상 가게 되죠. 그럼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네. 절제가 안 되는 절제 안 되죠. 아이들에게는 네. 더더욱이나 애초에 그 선을 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남녀공학을 차라리 아, 없애는 그럼요. 게 차라리 남녀 공학을 없애고 다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로 나누는 거를 아니, 저는 추천합니다. 각각 저는 남녀 공학이 있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제 여고 남고일 경우에는 사실 밖에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나아갈 수가 이거 있거든요. 약간 경험담이신가 아니요. 봐요? 여고 아니요.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 남녀 공학 안에서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뭐 이런 것도 도움이 저는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남녀 공학을 반대하는 너무 그런 극단적인 죄송합니다. 제가 것까지 너무 나아가지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라서. 네, 너무 심한 죄송합니다. 개보수 제가 네, 개맘이잖아요. 그래서 개보수예요 저는. 아, 근데 저는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생선님한테 좀 약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럼 여고에서는 남학생들 남성을 어떻게 만나나요? 저희 때는 일단은 버디버디 아 추억 돋네요. 버디버디. 지니? 다모임 러브헌트 아. 막 이런 거? 다모임 하셨나요? 저는 다모임보다 러브헌트. 아니 그거 동창생들 아, 만나는 거. 그쵸 그쵸 이- 그쵸. 아이러브 스쿨, 아이러브 스쿨, 아이러브 네. 스쿨 이런 데서 일단은 쪽지로 컨택하죠. 아 해보셨나요? 아니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쪽지로 컨택을 했고 저는 그 친구들을 왜냐면 혼자 안 나오거든요. 야, 둘이 나와 둘이 정리를 나오라고 해보면 해. 수아들을 두고 그렇죠. 수아들이 가서 물어오고 그렇죠. 야 다모임 나오는 순간 우리 음. 연령대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거? 거의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럼 그런 온라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렇게 건가요? 만났거나 아니면 네. 이제 학원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그쵸. 무조건 공부 안 해도 학원은 꼭 다녀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서 또 친구들을 사귀면서 만나거나 뭐 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학교 밖에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최소한 교내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형태의 학교 체계를 갖춘다고 해도 그 가장 왕성한 시기고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그쵸, 문제는 그쵸.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내에서 그러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범위는 막자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교과서와 관련성을 계속해서 음.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법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자유하고 공공복리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그렇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법률 용어를 말했을 때는 경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 이제 이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에 자유와 공공복리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잠깐 읽어볼게요. 그 헌법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헌법적 질서 틀을 학교 안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학생들의 연애를 교칙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헌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안전보장, 그러니까 학교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의 유지, 학생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 그러니까 즉 교칙에 의해서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음과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특정한 하나하나의 행위들 자체가
명백하게 학교의 질서를 해친다면 그건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연애를 해라 마라 또 어떻게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양심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뭐 신체의 자유, 뭐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하는 자유라든지 아니면 뭐 사생활의 자유, 뭐 그런 것들도 아마 이 기본권 자유 이제 지켜져야 될 자유 안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코너를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학교에서의 연애 그리고 그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봤는데 코너 이름하야 보수적인 개맘씨. 개보수. 개보수니까요. 저를 네. 네. 그 우리가 규정을 만든다면 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규정을 만들 때요. 네. 저는 일단 이 규정을 만들 때 아까 제가 안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어른들 위주로 예. 그 규정을 만드는 지금 게 그렇게 돼 옳지 있는 거 않을까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지금 점점 추세가 예. 학생들을 규정을 만드는데 이제 점점 참여를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권이다. 학생들이 먼저 어쨌든 문제를 그쵸. 제기해서. 어쨌든 그 규정이라는 게 결국 대상을 학생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이제 수용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점점 이제 학교가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대세가 이제 학생 인권, 학생 자유 그쵸, 이제 그쵸. 이런 게 강해지다 보니까 네. 학생을 또 너무 또 이렇게 배제시키자기엔 또 좀 약간 저는 늘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지만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음. 네, 물론 이제 어른들이 모두 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한 분 계시죠?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 아. 예, 아, 전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아이들이 깊게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을 정할 때는 이제 어른들이 좀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조금 생각이 있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용하고 있는 네, 그런 분들이 규정을 정해서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학교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냐. 민주시민인가요?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네, 네, 네. 그 민주 시민을 길러낸다고 하는 과정 자체를 텍스트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자체 저는 이제 그 과정 자체도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가르치는 실제 자기가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민주 시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그 비합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도덕관념이 잘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 생각보다 더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키를 이제는 학생들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제가 감히 윤리 쪽으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면 철인 정치가 오르냐 아니면은 민주정이 오르냐 약간 그 느낌이 그쵸. 확 예, 드네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오히려 학생들을 저는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개맘이랑 생각이 같은데 오히려 그런 규정을 만들 때 학생들을 참여시키면 서로 약간 경쟁 붙잖아요. 애들이 단순해서 그래서 뭐 어떤 애가 백허그는 허용합시다 막 이러면 또 옆에 있는 애가 그건 안 된다. 본인들이 자진해서 점점 수위가 내려갈 것 같아요. 왠지. 자정작용처럼 네, 그런 그런 건가요? 식으로. 그게 사실 교육적인 기대의 효과기도 하죠. 그래서 예. 오히려 이런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때 학생들을 참여시키면서 약간 선생님들이 유도하는 거죠. 점점 수위가 낮아지게끔.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기 입 밖으로 얘기한 거니까 스스로 지킬 가능성이 좀 더 높잖아요. 사실 뭐 최근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죠. 자기들 규정 만들기도 하고 그쵸. 뭐 교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학생들이 아 그렇죠. 예,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요즘 학생 참여 재판 이게 또 요즘 많이 이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많이 요구를 하는 바인데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는 이제 그런 무슨 사건이 생겼거나 그랬을 땐 징계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 뭐 생활지도부장 선생님, 뭐 이런 교감 선생님 분들이 모여서 이제 어느 정도 징계를 해야 될지 수위를 결정을 하는데 이제 요즘 학생 인권을 하도 강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됐던 게 참여 재판입니다. 그때 그래서 진짜 실제로 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판사가 있어요. 그 판사 당연히 학생이겠죠. 그리고 검사도 학생이에요. 검사도 있나요? 예, 그렇죠. 키자니아 생각나네. 키자니아 아, 직업 체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기 변호사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검사인 학생이나 판사인 학생은 약간 학생회나 이런 쪽으로 연계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권을 인정받은 적정한 그렇죠. 권위를 부여를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 친구들이 대신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는 이제 아무나 이제 좀 친한 친구들이나 좀 말 잘하는 친구들이 좋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는 그 피고인 즉 징계를 이제 받아야 될 학생 그 학생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거쳐서 뭐 이제 내가 더 이제 잘못했지만 더 이제 나아질 부분이 있고 개선할 거니까 한 번만 좀 봐달라 이런 식의 내용들을 막 하게 되는 거고요. 검사는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규정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필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그냥 그 판사, 검사, 변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 인단이 있습니다. 아 배심원 같은. 그렇죠. 거. 예, 그래서 학생들 10명 이상, 10명 정도 배심원으로 해서 그 배심원의 판단으로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는 걸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그 판결로 진짜 처벌을 내리나요? 그렇죠. 대신 100%요? 100%입니다. 거의 100%인데 이제 보통 거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판결을 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그대로 진행 안 하면 또 웃기잖아요. 이거 왜 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대부분 완전 좀 약간 악질적인 그런 거에는 아니고요. 이제 좀 이제 간단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상습 지각이라든지 뭐 흡연 뭐 이런 정도 이제 내용을 이제 징계를 할 때 그럼 재판을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칙이 또 정해지기도 하겠네요. 아니요 교칙은 스스로는 못 정하죠.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칙을 정하려면 그 학교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학교장 맞다. 결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례는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근데 학생 참여 재판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그 징계 수위를 좀 낮춰주기 위한 목적일 것 같아요. 징계 수 원래 선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풍기문란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특별교육 있는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뭐 손 한 번 잡았다고 뭐 특별교육 하긴 좀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건전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여인단에게 이런 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설득 이런 걸 해서 아 그러면 특별교육 대신 이걸로 진행하겠다. 땅땅땅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저는 특히 교내 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같이 참여 재판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괜찮네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럼 좀 반반으로 갈릴 수도 있겠네요. 제 기준으로는 이거 연애 뭐가 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배심원들이 많다라면 또 다 뭐 이건 무죄입니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심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무죄라고 네. 해도 재판장에 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말할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현장 자체가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피고인으로 섰던 애를 다음 만약에 그런 안건이 또 생겨서 이제 다른 재판에 갈 때는 그 피고인을 항상 참여인단으로 세워놓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저랬을 땐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약간 더 교육적인 효과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 재판에 서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되짚어 볼 수 있고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는 과정 자체가 교육적으로 되게 굉장히 좋네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행하기가 매우 좀 까다로운 게 그래요. 일단 지금 그런 학교 참여 재판, 학생 참여 재판으로 지금 하려는 학교들이 많아지곤 있어요. 뭐 우수 사례들도 막 나타나곤 있는데 일단은 없는 학교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그렇죠. 또 교칙을 바꿔야 돼요. 특히 그 생활지도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처음에 쉽지 않겠죠. 그것도 이제 또 이래저래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반발도 또 많을 거고. 이게 네. 거의 그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법이 그렇네요. 제정이 되는 절차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축소판. 축소판 그건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주면서 뭐 정치 시간이나 법 시간에 배우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진짜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체험할 수 있는 계기는 되는데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좀 까다로워하는 편이죠. 저도 예전에 한번 이걸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손보기에는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냥 의견만 제시했다가 그냥 그렇게 모의 재판으로 끝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학교에 적용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도 학교와 관련 없는 제가 봤을 때도
사실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그럼요. 건 것 같아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교내 연애에 대한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된다면 그런 참여 재판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딱 뭐 교내 봉사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는 수위에 따라서 뭐 참여 재판으로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만들어지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형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결국 학생들이 모여 있고 그 그쵸. 학생들의 의견으로 뭔가 네, 정해 그렇죠. 약간 영국 스타일의 판례법으로 이제 어. 가자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저는 그 유럽 약간 그러니까 추종을 그게 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유럽 죄송합니다. 바예요. 네. 사실은 그 유럽적인 개념에서의 그 영미법 개념에서의 불문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는 이제 그 문자로 정해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문법인데 수정된 성문법 형태고 지금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일단 법을 정해 놓은 거니까 그 학교 규칙도 정해 놓은 거니까 그거를 이제 학생들의 판단으로 수정을 일단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걸 아예 제로 베이스로 두고 학생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뭐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 연애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도 아까 개맘님이 말씀하셨던 학생들의 그런 인식들 약간 좀 연애를 좀 약간 이건 좀 반대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팽팽하게 되게 사회 선생님 출신으로서는 되게 볼만한 장면이 연출될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개맘님도 아까는 아니었는데 이제 약간 어느 마음이 정도 흔들리네요. 흔들려요? 근데 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연애는 다 관심 있죠. 그럴까요? 못해서 그렇죠.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이야기가 좀 깊이까지 흘러나왔어요. 좋은 얘기 많이 나온 것 좋은 같은데. 얘기 많이 나왔고 의도하지 않았던 얘기들도 좀 나왔는데 그 원래 흐름으로 좀 돌아갈게요. 우리가 교과서와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서와 교내 연애, 그러니까 연애 문제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안 과장님? 네, 일단 먼저 고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1학년 사회입니다. 2-1단원의 개인과 공동체 중에 기본권 부분에서 이제 정치 파트가 나오면서 그런 간단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권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과 정치 이제 3단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이 중단원 2죠. 기본권 보장과 제한 이 내용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중단원 내용에서는 기본권 뭐 신체의 자유라든지 그런 자유 뭐 양심의 자유 이런 내용들이 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내용들은 이런 토론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은 뭐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로 내주거나 아니면은 토론 대회 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나누고 서로 이제 배틀을 붙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자주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친구가 이걸 듣는다라면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써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혹시 뭐 사회과 이야기는 계속 많이 나왔고 혹시 뭐 다른 과목 있나요? 그럼 제가 그 수영하기 전에 잠깐 국문학을 조금 부전공했어요. 복수전공.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문학 작품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즘에는 그 학생들이 연애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예전에 우리 때 한 30-40년 전 생각해 보면은 40년 전이요. 이제 40년 전이죠.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연애 소설들을 보고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쳤었잖아요. 그쵸, 안 과장님? 아니요, 언제 사람이십니까? 저는 아닌데요. 저는 네. 그건 아닐 저는 것 같고 만화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만화책을 통해서 혹시 배웠고. 팬픽 아닌가요? 근데 외부적인 뭐 만화책도 있고 팬픽도 있고 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작품들 사실은 우리 뇌리에 굉장히 박혀 있는 작품들이 네. 많아요. 근데 매우 건전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첫사랑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저는 과장님? 소나기. 그쵸. 황순원님의 소나기죠. 소나기 의미 아시죠? 갑자기 찾아. 첫사랑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거든요. 소나기처럼. 소나기처럼 깜빡이 그럼요. 깜빡이 안 그래서 켜고 소나기. 훅 들어오는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첫사랑의 이미지 하면 황순원의 소나기처럼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깊숙하게 그 문학 작품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집에서 방에서 혼자 상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개맘님 뭐가 생각나시나 봐요. 저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감자라는 소설이 그 김동인의 감자라는 네, 소설. 그게 너무 야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이제 왕서방이랑 복녀가 나오는데 그 복녀가 매춘부예요. 그 갈대밭 그랬어요? 아니, 다른 내용이에요. 그거. 아닌가요? 왕서방, 네, 왕서방 죄송합니다. 들으니까 생각났어. 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막 파국으로 치달아서 그게 이제 약간 첫 정부 개념이거든요. 복녀가 왕서방인데 왕서방이 진짜 결혼을 하면서 서로 막 다 죽이고 뭐 그러는 맞아, 맞아. 치정으로 치닫는 게 이제 막장 드라마군요. 네, 그게 네. 김동인의 감자고 근데 그게 교과서에 실렸었나요? 실렸죠. 1920년대 소설의 대표작으로 그게 굉장히 사실주의 기법, 자연주의 소설로 실려가지고 예, 배웠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거는 충격적인 소설이에요. 네, 아직도 40년이 지난 음. 지금까지도 뇌리에 박혀 있다니까요. 혹시 안 과장님은 소설 중에 어떤 거 생각나세요? 어떤 소설? 문학 작품 중에 약간 연애, 사랑 관련된 아까 내용. 말씀드렸던 거는 소나기 아, 뭐 소나기. 그런 것도 또 있고 있었고 네. 메밀꽃 필 무렵. 아, 메밀꽃 메밀꽃 무렵. 무렵. 그게 메밀꽃 무렵은 약간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룻밤. 그쵸. 원나 네. 삐 처리한 그쵸. 원나 네. 허생원과 그 성서방네 처녀가 그럼요. 네, 나누었던 그 네. 물레방앗간에서 나눴던 네. 그 하룻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면 되게 가볍잖아요. 하룻밤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 김프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허생원은 그 하룻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제 인생 마지막 네, 사랑.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요. 인정. 네.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포장이 되나요? 아니, 그러면? 포장되는 게 아니라 그 허생원한테는 그게 정말 자기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고 마지막에 그 동이라는 그 아들을 만나잖아요. 왼손 그때 되게 단순하게 얘가 왼손잡인 거야. 내 아들이다. 왼손잡이. 저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아 그걸 아는구나.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그 어렸을 적 40년 전 어렸을 적에는 되게 야했거든요. 그 하룻밤을 보낼 때 그때 났던 그 그 스토리가 짐승 같은. 공감갑적 뭐 그 심상인가? 네, 심상이라 저는 그 해야? 표현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기억에 남네요. 짐승 이런 것과 관련이 되면은 좀 감정이입이. 약간 아, 네, 역시. 예, 네. 어쨌든 그 메밀꽃 핀 무렵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그 허생원의 그 운명 지독한 운명적인 사랑, 평생을 이어갔던 인연의 끈, 막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룻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 사랑에 대한 좀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하룻밤에 그 만남으로 아이가 바로 생겨서 생겼어요. 동이 오. 왼손잡이 내 아들이다. 왼손, 네.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 그쵸. 그때는 네. 사실 왼손잡이가 지금은 그게 유전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그때 아마 1930년대 소설일 텐데 그때는 그 약간 이제 생각해보면 왼손잡이로. 되게 음. 다양한 사랑들이 그럼요. 소개가 되네요. 네. 그 김동리의 영마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 개화랑 성기거든요. 이름이 그 이름도 기억하시죠? 아 예예. 그 성기 영마 셀 예, 예, 성기 생각나요. 예, 예. 생각나시죠? 그게 알고 보면 그 개화가 성기 이모예요. 그거를 또 알게 된 계기가 귓바퀴. 난 사마귀를 보고 아, 성기네 엄마가 얘가 내 동생이구나를 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둘이 약간 근친상간의 요소가 조금 있다가 그거를 결국에 문학 작품 속에서는 그 운명의 힘 막 이런 걸로 좀 바꿔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그런 장면들만 되게 잘 근데 그런 기억을 것들을 하시네요? 우리 네. 생성킴님께서는 네. 그 40년 전 고등학생일 때 다 의미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도 이제 그때는 그런 것만 기억했어요. 짐승 같은 숨소리, 뭐 얘가 내 아들이구나, 뭐 이런 것만 기억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학생 때는 그런 약간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만 기억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그 안에 굉장한 의미들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 오늘의 그 교훈은 정리를 하면 이런 거네요.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랑에 대한 문학 작품들이 아침 드라마의 원본이 됐다. 거의 네. 왜냐면 그게 사실은 결론이네요. 보면은 그 러시아 문학 있잖아요. 네. 뭐 제아벌 이런 아, 거. 예, 예. 진짜 개막장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막 치정 막 파고 다 죽이고 나중에는 결국 다 사실 그런 내용이지만 그 안에 굉장한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약간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좀 열어놓으면 저는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기억에는 이제
그 좀 야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내용들도 실리고 이렇게 그런 연애 좀 다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요? 네. 왜 그런 이야기를 문학 작품이 많은데. 아, 문학 작품 많은. 근데 사실 그게 그 시대의 문학사적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그 시대상을 굉장히 잘 반영한 작품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유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나 뭐 영마 같은 작품은 사실 그게 3, 40년대 문학사에서는 굉장히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순수 문학이에요. 그 작품들이. 그래서 순수 문학의 대표작으로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소설들이. 그러면 네. 뭐 저기 뭐 미술로 따지면 뭐 낭만파, 뭐 인상파, 뭐 그런 식으로 그 화풍이 바뀌듯이. 그렇죠. 네.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약간 이렇잖아요. 3, 40년대 일제 강점기 때는 약간 그 시대상을 반영한 소설만이 막 계속 나왔었고 막 너무 좀 일제에 반대하는 소설 뭐 이런 것만 계속 나왔었는데 오히려 신선하게 그때도 마찬가지로 순수 문학으로서 사랑을 표현한 작품, 뭐 인간의 운명을 표현한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실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학 작품들이 그러면 그때 당시로는 사실 굉장히 굉장히 센세이션한 소설들이었겠죠. 파격적인 그때도. 그렇죠. 정보였나 보네요. 완전 네. 현실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건 현실이 아니라 현실은 일제 강점기야. 음.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로맨스를 원해. 그 하룻밤의 사랑을 원해. 그때 음.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순수 문학인 거죠. 아마 그때는. 그때 또 살던 사람들은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또 적응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광복해야 돼 뭐 이런 그쵸, 응.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거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사랑은. 최근 문학들도 그런가요? 최근에는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최근 교과서 아. 도 있나. 그 최근 문학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네. 상이나 사회를 반영한 한강의 작품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약간 뭐 역시나 뭐 순수한 사랑이나 뭐 이런 거 이쁘게 다룬 소설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항상 그렇게 나오는 그렇군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교과서에서의 연애, 교과서에서의 사랑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규정, 학교에서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어요. 종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생선님 숙제 하나 주실 거 있다고? 숙제? 예. 숙제 있었나요? 아 숙제 없군요. 제가 주기로 했나요? 왜 첫 시간부터 너무 숙제 내주면 이 숙제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왜 첫날은 원래 네.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렇게 숙제 내주고 네. 하면은 그렇구나. 학교에서도 뭐 첫날은 그냥 같이 그럼요. 가볍게 이런저런 넘겨가죠. 이름 한번 쓰고 뭐 선생님 첫사랑이 뭐예요? 뭐 이러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걸로 썰 풀고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럼요. 처음부터 빡세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이야기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첫 시간이라. 근데 시간이라서. 너무 치열하게 지금 아까 찬반 토론도 나오고 그렇죠? 아직도 약간 화나신 것 같아요. 아, 저요? 개만님은 네 지금 아니요. 볼이 약간 발그레해지셨어. 제가 할 말이 없어서요. 아까 네. 남대여로 약간 이렇게 완전 배틀 붙듯이 찬성대 반대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말이 없어졌나요? 아까 네. 개맘님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금니 꽉 보수여가지고. 깨물어야 될 뻔했어요 네, 진짜. 저는 너무나 보수라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벌써 끝나는 거예요? 아쉽네요. 다음에 못 만날 네.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에 못 만날 수도 있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저품격 학교 다시 보기 내가 네 선생이다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